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요 강의할 때 한 20분 정도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요 눈의안과 병원에 저는 이제 문상호고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대치동에 있습니다. 병원 선전하러 온 게 아니고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잠시 아셔야 되니까요. 저희 병원에 이제 계시는 안과 선생님들이신데요.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조그만 의원이 아니고 이제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4-5명의 뭐 내과나 마취과 선생님 빼고는 전부 안과 선생님이시고요. 병원을 소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 계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저희 병원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요 4분의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요 4분의 선생님이신데요. 먼저 장봉린 선생님. 이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의대 주임 교수하고 대한안과 이사장.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이라고 하면 저희 안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같은 분입니다. 홍영재 병원장님 지금 하고 계신데 연세대학 의과대학 주임 교수 지내셨고요. 이분 역시 대한안과 이사장을 한번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의 주임 교수 하셨던 이태수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주임 교수를 지내셨던 망마학회도 지내셨던 권홍 선생님, 이렇게 4분의 선생님께서 비교적 저희 병원에 이제 어르신이 되시겠습니다. 제 소개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한 조교수를 지내다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누리안과 병원에 지금 한 6,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안과 의사를 입문한 지 한 20년 차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요건데요. 어르신들에게 흔한 안과 질환인데,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흔히 듣는 백내장, 녹내장, 그 다음에 당뇨망막증, 이런 거는 제가 이따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흔하지만 은근히 그 치료가 안 되면서, 특히 질환으로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2가지 정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 눈물 흘림증이라는 질환이고요. 두 번째는 요 눈꺼풀 처짐입니다. 연세 드시면 눈꺼풀 다 처지시잖아요. 그렇죠? 질환 아닙니다. 사람이 늙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아가시잖아요. 질환 아니거든요. 눈꺼풀 처지는 것도 질환은 아닌데 저희가 그걸 질환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얘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눈물 흘림증이나 질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굉장히 흔하면서도 병원에 가면 딱히 치료해 줄 수 없는 약간 애매한 질환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사실은 제가 전공하는 쪽이 녹내장, 백내장도 제가 질환을 알기는 알지만 주로 눈물 흘림증과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전공한 그 몇 안 되는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분위기가 좀 딱딱할까봐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시험 문제죠. 이게 제가 시험 문제 내놓고 딱 다가서면 긴장들 하십니다. 손자, 손녀들한테 초등학교랑 유치원생한테 시험 문제를 냈어요. 무슨 문제를 냈냐면 할머님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라는 이제 문제를 냈더니만 이제 재밌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재밌는 이제 답을 줬는데, 이거 지금 웃으시라고 제가 준비한 겁니다. 오늘 주제랑은 전혀 관계없죠. 요 삼성 카드를 그려놨습니다. 한도가 높고 그러면 좋은데, 카드를 그리라고 그랬더니만 삼성 카드를 그려놨습니다. 조금밖에 안 웃으시네요. 2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초등학생한테 문제를 냈더니만 우리 가족을 동물로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써봅시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표현해라. 엄마는 나비 그렸어요. 이유는 엄마가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꼭 예쁜 나비 같다. 그다음 자기는 새를 그려놨습니다.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니까 꼭 참새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웃기는 겁니다. 웃을 준비하세요. 웃으셔야 돼요. 아빠는 개를 그려놨습니다.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의 답변은 여기 도장 보이시죠? 참 잘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남한 천녀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요즘에 남북한 긴장 관계가 굉장히 고조가 되었지만 이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역시 그 초등학생한테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반응이 별로 안 좋군요. 이제 진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특수한 질환을 갖고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오십니다. 요약을 해보면 눈에 뭔가 찜찜하게 끼고 눈물이 나면서 침침하다. 전부 이러세요. 안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그러시죠? 저도 좀 그렇긴 한데요. 어르신들이 훨씬 심하고 이렇게 되면 안과 의사들이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라고 사실은 난감합니다. 왜냐? 이게 사실은 노화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과 전문이라고 하면 이런 굉장히 일반적인 증상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잘 골라내서 하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화나 불편한 걸 다 막아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는 원래 그런 거다. 귀찮기도 해서 병원도 안 간다. 대체로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것, 귀찮기도 하고라는 것은 잘 모르시고 잘 모른다는 거는 뭐 이게 고칠 수 없는 거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불편하신데도 불편하다고 자각을 못 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으세요. 왜냐하면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잘 모르시고 방치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이제 질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 그 다음에 나중에 더 큰 비용과 노력을 들이면서 치료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눈물이 난다. 그 원인은 뭘까요? 눈물이 난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안과 가서 들어보신 적은 있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니까 듣고 나서 잊어먹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물 나는 원인이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구 건조증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적힌 대로 눈물길의 폐쇄 또는 협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물론 다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눈물이 나는 원인에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있는 눈물길의 폐쇄 또는 협착은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특수한 경우는 이 2번이 되겠죠. 어쨌든 제가 이 건조증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 두 번째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온 겁니다. 자, 눈물이 난다. 건조증이 뭐 당연한 소리지만 눈이 건조해서 발생하는 게 안구 건조증이죠. 건조증이란 뜻은요. 눈이 건조하다는 뜻인데 당연히 그게 구체적으로는 눈을 평소에 보호하는 눈물이 적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눈이 항상 촉촉이 있어야지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눈이 마르면 실명됩니다. 많이 마르면 실명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길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우리 눈이 항상 촉촉해야지 우리 눈이 건강하게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뜻, 즉 보호하는 눈물이 있는데 그게 적은 경우 끝까지 말라버리면 정말로 실명하고요. 적당히 모자라면 저희가 건조증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이 뜻은요. 보호하는 눈물이 적다는 뜻은 보호막이 없으니까 약한 자극에도 눈이 쉽게 시리고 따갑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물이 그제서야 일시적으로 많이 쏟아집니다. 그때 이제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거죠. 이건 뭘 뜻하냐면요. 우리 눈이 평소에 건조증, 쉽게 말하면 눈이 가물었다가 그 자극 때문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럼 홍수가 나죠. 가물었다가 홍수 났다가 가물었다가 홍수 났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눈물 많다고 해서 오셨는데 의사가 당신은 건조증입니다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건조할 때는 조금 불편한 걸 잘 모르시다가 자극, 즉 바람 같은 게 부시면요. 자극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보호막이 적으니까. 그때 뒤늦게 왕창 쏟아집니다. 그때 고이시는 거죠. 그래서 건조증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 눈물이 쏟아지는 일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시면은 안구 건조증이니까 인공 눈물약 넣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고치기는 참 어려워요. 예, 그게 안구 건조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건조증은 왜 발생하는가? 짐작하시겠지만 이 연세 드시면 우리 눈에 눈물 만드는 이 기능이 좀 약화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입 마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우리 몸에 침샘에서 침을 만드는 일이 조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생기시는데 역시 눈물샘에서도 눈물이 적절하게 꾸준히 나오는 그 기능이 약간 약화되세요. 그리고 뭐 건조하다든지 생활 습관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증은 이러한 이유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안과 의사들이 인공 눈물약 넣으세요라는 말은 넣으면 도움이 된다는 소리지 이 치료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구 건조증은 치료라기보다는 불편하지 않게 꾸준히 관리, 마치 겨울철에 피부가 트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공 눈물약을 넣어라 할 때는 환자분들께서 인공 눈물약 아침에 좀 넣었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한번 넣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안 넣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관리처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피부가 겨울철에 많이 트잖아요. 로션 바르시죠. 아침에 바르고 점심때 바르고 저녁때 바르고 그 다음 날도 꾸준히 한 1, 2주 하시면 나중에는 피부가 바뀌어요. 보들보들하게. 그래서 하루 이틀 피부에 로션 안 발라도 피부가 보들보들하게 유지가 잘 됩니다. 그것처럼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눈이 따갑고 시리고 마르다 할 때 넣었을 때는 늦습니다. 그게 아니고 꾸준히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4번 정도 뭐 5번이든 뭐 3번이든 좋은데 몇 번 정도 꾸준히 일주에서 한 3주 사이에 쭉 넣으시면 좋아져요. 먹는 약도 먹었다가 안 먹었다 이 치료 잘 안 되잖아요. 인공눈물약도 1, 2주 꾸준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적게 넣으셔도 눈의 상태가 좋아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인공눈물약 넣으시는 그 요령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공눈물약을 넣으셔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꾸준히 넣으시면 아무래도 안 넣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피부 관리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방법은 이 인공눈물약인데 뭐 이렇게 뭐 뻔한 소리지만 안과 전문의 관리하에 이제 꾸준히 쓰시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 두 번째 원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겁니다. 눈물 흘림증이라는 질환이 따로 있어요. 눈물 흘리면 다 눈물 흘림증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평균보다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셔서 닦아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셔서 병원에서 진단받은 분도 계시고 치료받은 분도 계신데 대체로는 뭐 그냥 원래 그런 것보다 귀찮다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사실은 태반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눈물 흘림증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눈물이 자주 고이거나 심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기도 하는 눈물기관의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인이 많이 되지만 분명히 질환입니다. 이건 따로 있어요. 자, 원인은 뭘까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눈물길에 폐쇄 또는 협착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폐쇄 협착이 눈물길에 생겼다는 뜻인데 눈물길이 뭐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눈물길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눈 건강을 위해서는 눈을 적시기 위한 약간의 눈물이 평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눈물샘에서 눈물은 끊임없이 만들어진 다음에 역할을 다하고서 빠져나갑니다. 요 빠져나간다는 게 중요한데요. 일종의 하수도 역할을 하는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눈물길인데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눈의 이제 왼쪽 눈이죠. 여기 귀가 있고요. 요 파란 부분으로 표시된 게 제가 말씀드린 눈물길입니다. 우리 몸에서 눈물샘은요,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있거든요. 눈물샘을 여기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사실은 그거는 용어가 조금 잘못된 거고요. 눈물샘, 눈물을 만드는 곳은 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샘에서 평상시에 눈물이 조금씩은 나와서 눈을 적셔주죠.
그 나온 눈물이 그냥 없어지고 증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요 파란색 표시된 눈물길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왔다가 빠지고 나왔다가 빠지고 계속 끊임없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역할을 잘 해줘야지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게 되는데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잘 되세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나와서 눈을 적시고 그 다음에 찌꺼기, 눈곱 이런 거 갖고서 하수도 역할하는 길로 빠져나가는 그게 이제 눈물길이죠. 그런데 이러한 눈물길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합니다. 야, 이건 정상이에요. 눈물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검은색 표시된 게 눈물인데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저희가 많이 울면 콧물 나죠. 예, 그게 눈물샘에서 나온 눈물이 눈물길 빠져서 코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흐르는 정도는 아니시고 그냥 코를 살짝 적시고 끝나는 거죠. 자, 그림처럼 요 내려가는 눈물길이 막히면 폐쇄 막히면 못 내려가니까 이게 고인 게 흐르고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눈물 흘림증입니다. 증상은요, 뭐 당연한 소리지만 바람 부는 실외에서 눈에 눈물이 자꾸 닿게 되세요. 이렇게 손수건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예. 입도 닦으시고 눈도 닦으시는데 예? 대부분 왼손으로 닦으세요. 왜냐? 오른손으로 뭐 해야 되니까요. 느닷없이 고이는 눈물로 대인관계에 곤란을 겪게 된다. 젊은 남자, 굉장히 돈 많이 벌어야 되는 40대 남자들이 뭐 세일즈맨들 있잖아요. 보험회사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환자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안 팔아줄 것 같아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서 안 팔아주잖아요. 그게 대인관계에 곤란을 겪습니다. 닦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되게 피부가 여기가 이렇게 접혀 있고 늘어져 계시잖아요. 근데 게다가 눈물이 많이 고이면 여기 눈물 스며들면서 닦으면 자꾸 여기 짓무르세요. 붉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그렇지만 눈물 고임증이 겹치면 굉장히 심해지십니다. 눈물로 침침하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염증도 생길 수 있어요. 눈물길의 염증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눈물길에 염증이 생기시면 이렇게 되세요. 요건 좀 젊으신 분 사진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눈물 내란 길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거기가 막히면 염증 생기고 거기 균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누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고름을 빼냅니다. 근데 위험한 거는 이렇게 얼굴 쪽에 고름이 잡히면 어떤 경우에 목숨도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다 입원 치료하셨던 분이에요. 예, 요 분은 그냥 재수 좋게 좋아지셨고요. 이분은 전신마취해서 수술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본 거죠.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 염증,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하면 여러 가지 수술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눈 주변에 뭐 어떤 덩어리가 생겨서 이렇게 그 눈물 내는 길을 막는 경우가 있겠죠. 다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검사를 해서 저희가 알아내야 되는데요. 어디가 막혔는지 아니면 좁아진 건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대부분 짧은 시간에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으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안과에서요. 검사 후에 눈물기 안 막혔다 그냥 지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좀 저희 그러니까 안과 전문 병원이랑 조금 이제 개인 병원이 약간 차이점이 나는 건데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지내라고 하는데 눈물은 계속 나죠. 예, 이런 경우 특별히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막혀 있지는 않지만 기능적으로 눈물길에 폐쇄가 있다. 그러니까 눈물은 뭐 검사에서 내려가지만 기능적으로는 못 내려가는 경우를 기능적 눈물길 폐쇄가 있다고 저희가 하죠. 근데 이런 것도 잘 찾아보면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검사하는 건데요. 눈물 내란 길이 막혔나 안 막혔나 주사기로 검사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 알고 계시는 그 푹 찌르는 그런 주사기가 아니고요. 끝에 약간 이제 부드럽기 때문에 할 때 크게 힘들지는 않으세요. 이건 너무 겁내실 필요 없는 검사입니다. 이걸 뭐 관류 검사라고 부르긴 하죠. 엑스레이 촬영도 합니다. 눈물 내란 길에다가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잘 빠져나가는지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길이 막혔는지 좁아졌는지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 치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이게 뭐 각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눈물 내려가는 길이 각가지 여러 군데에서 막히긴 하지만 요 입구 시작점만 딱 좁아진 분도 계세요. 그럼 요것만 간단히 넓히면 대개는 해결이 되십니다. 요거 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5분이면 끝나세요. 자, 여기 말고 전체적으로 조금 막혀는 있지는 않은데 좁아진 경우도 있어요. 눈물길이
막혀서 증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좁아져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안과에서 좁아진 경우에 검사하면 물 내려가니까 지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수도가 완전히 막혀 있지 않고 좁아도 물 내려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실제로는 물이 고인입니다. 그래서 막힌 거를 뚫을 필요는 없지만 좁은 거를 넓힐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막힌 거를 뚫을 때는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드시지만 좁아져 있는 경우를 넓히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드십니다. 그래서 실리콘관 삽입술이라는 걸 저희가 써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눈물길을 이렇게 뚫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격적인 눈물길 수술인데요. 보시면 요게 이제 눈물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눈물 쪽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는 건데 이 사진은 그 제가 이제 코 안을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눈물이 이렇게 나가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혔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코 안을 통해서 여기 들여다보면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주면 보통 해결이 됩니다. 눈물의 흘림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요. 언제 제일 많이 오시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언제 많이 오시냐면 11월부터 3월까지 제일 많이 오세요. 11월부터 3월까지라는 얘기는 추울 때 오는 겁니다. 여름에는 잘 안 오세요. 오시긴 오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눈물길이 막혀있든 안 막혀있든 정상이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눈이 이렇게 촉촉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눈이 마르거든요. 근데 추운 겨울이라는 거는 바람이 불 때 굉장히 그게 차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고 그런 밖에 나가시면 누구나 눈물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요. 왜냐? 눈물샘에서 눈이 말랐구나, 눈이 차갑구나,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눈물샘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눈물이 조금 많이 만들어지는데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나요. 정상인 분들은 그걸 다 감당해내고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근데 연세 드시거나 또는 말씀드렸던 눈물림증, 즉 눈물 내려가는 길에 폐쇄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소화를 다 못 시켜요. 못 빠져나가거나 또는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눈에 눈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조증이 좀 있으시거나 그러면 이제 바람 불 때만 조금 힘들어하는 거죠. 눈물이 못 빠져나가면서. 바람 안 불어도 나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 내려가는 길이 막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눈물이 조금씩은 고일 수 있는데 막혔냐 안 막혔냐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겨울철에 심하기도 하고 여름철은 괜찮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젊은 분들 눈물 분비량이 많은 사람들은 여름철에도 굉장히 많이 고여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전부 다 통틀어서 대개는 겨울철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찬바람 불 때 눈이 자극돼서 눈물샘에 눈물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증상이 좀 더 도드라지는 겁니다. 예. 안압하고도 관계 있어요? 안압하고는 100% 관계 없습니다. 예, 안압하고는 관계가 없으세요. 녹내장이라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안압 높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압이 높아도 눈물 만들어지는 거랑은 관계는 없는데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녹내장 때문에 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눈이 빨갛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특수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극 때문에 좀 눈이 불편하니까 눈물이 좀 많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직접적인 거는 100% 관계 없으세요. 예, 안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진작이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그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 받으셨잖아요. 네, 다 있습니다. 예, 백내장 수술 받으시면 다들 아시지만 백내장을 제거 잘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거 역할하는 인공수용체를 집어넣거든요. 네, 넣습니다. 예, 인공수용체가 대체로는 평생 움직임의 변화가 없이 제자리에 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인공수용체가 약간 자리를 나중에 뒤늦게 저절로 약간 흔들흔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표현이 다양할 수 있는데 약간 보이는 게 조금 달라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인공수용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도로 제자리로 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우인지 아니면 거짓말 하시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백내장 수술은 잘 되셨을 것 같고요. 제 짐작에. 아마 다른 문제, 즉 망막 쪽이 뭔가 문제 있으면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망막이 어떻게 됐단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는 그 말씀드렸던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그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더 관심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분 사진 보시면요. 눈꺼풀 처져 있으시죠? 맞나요? 연세 드신 분이잖아요. 여기 피부가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눈꺼풀 처져 있습니까? 맞나요? 안 처져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졸린 눈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안 떠집니다. 저희가 눈꺼풀 처짐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문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분처럼 눈이 잘 안 떠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가 처져서 눈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가 처져서 가린다는 거는 눈은 잘 뜨는데 여기에 커튼처럼 뭔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도 처진 거고 안 떠져서 처져 있는 것도 처진 겁니다. 사실은 두 가지를 구별해 주는 거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같은 분이세요. 예, 이분은 오른쪽 눈은 피부만 처져 있고요. 왼쪽은 눈이 안 떠집니다. 예, 둘 다 처져 있긴 한데 이게 원인이 달라요. 자, 이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안 떠지니까 이마를 치켜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눈썹의 위치가 달라요. 이걸 쓰고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마를 왕창 치켜떠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자리로 오면은 눈은 거의 안 떠지고 감겨 있겠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연세 드시면 누구나 생기니까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뭐냐면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 여기에 근육이 있어서 당기는 거 아닙니까? 눈도 똑같아요. 눈도 떴다 감았다 할 때는 요 안에 얇지만 눈을 끌어올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육이 종이장, 비닐같이 굉장히 얇아요. 원래가.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다가 또는 뭐 비비고 다치고 하면 그 근육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께서 근육의 이미지는 좀 약하세요. 그래서 피부도 처지지만 요 근육도 고장이 납니다. 근데 고장이 나는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연세 드셔서 어느 정도 처지는 거 자연스러운 거냐 이제 그거를 구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경우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요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근데 양쪽 다 있으시면 은근히 잘 모르세요. 똑같이 그냥 졸린 눈이니까. 그래서 저분은 눈이 초롱초롱하지는 않는데 연세 드시니까 원래 그렇다라고 하지만 차이가 나면 저희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처진 것도 말씀드릴 거고 눈 뜨는 근육이 고장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분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여기 잘 뜨죠? 여기는 못 뜹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니까 피부 처지만 하나도 없는데도 눈이 안 떠져요. 즉 젊은 사람도 눈 뜨는 근육이 고장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눈꺼풀 처진 거죠. 이 사람 보시면 굉장히 졸린 눈이고 뭐 인상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분은 보시면 이분도 연세 드신 분인데 이분은 눈은 잘 뜨시는 분인데 처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눈은 잘 뜨시지만 눈꺼풀 피부만 처지신 분이에요. 쌍꺼풀 하면 됩니다. 수술을. 근데 여기 계신 할아버님들 중에서 쌍꺼풀 수술 받고 싶은 분 손 드세요. 공짜는 아니지만 별로 안 드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쌍꺼풀 싫어해요. 여자분들도 싫어하는 분들은 요즘은 꽤 많지만 쌍꺼풀 수술하면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목이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요 처진 거를 제껴준다는 게 아니라 떼내면 어떻게 되시냐면 이렇게 되세요. 여기 하신 같은 분이에요. 이분하고 이분은 눈은 잘 뜨는데 피부만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근데 쌍꺼풀이 있나요? 없죠. 네, 물론 이렇게 피부를 좀 제끼면 그 쌍꺼풀 라인이 속쌍꺼풀이 있으세요. 그래서 쌍꺼풀을 굉장히 얇게 하면서 조금만 떼주면 이렇게 해도 되세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거 그 말은 맞는데 아주 작게 하면은 쌍꺼풀 없이도 연세 드신 분들 피부 처진 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다만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이제 몸에 뭐 질환이나 당뇨, 뭐 혈압 있고 그다음에 눈이 건조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고 의사가 그런 걸 잘할 때 수술 받으면 별 문제 없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잖아요. 예, 수술했어요. 이 사람도 수술했는데 이 사람은 피부 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요 눈 뜨는 근육이 고장났으니까 그 근육을 교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은 보면 제가 수술한 지 지금 일주일째 사진인데요. 이쪽에 비해서는 약간 부어 있어요. 약간 멍들어 있죠. 예, 아직은 부기가 안 빠졌지만 제법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꺼풀 처짐인데 눈 뜨는 근육을 교정을 시키면, 즉 끊어졌어요. 이 사람은 제가 수술할 때 보니까 근육은 멀쩡해요. 근데 여기 붙어있던 근육이 끊어지면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째서 보니까 근육이 멀쩡하고 끊어져만 있어서 그걸 제자리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뜨죠. 수술 받고서 표정 굉장히 좋고 이마도 까고 있어요. 예, 좋아진 거죠. 실제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이분 보시면 이분은 비교적 조금 젊으신 분인데 이분도 역시 눈꺼풀 처졌죠. 이분 보시면 약간 졸린 눈이죠. 피부는 별로 안 처졌습니다. 조금 처졌죠. 근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못 뜨는 분들은 이마를 이렇게 치켜 뜨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 원래 주름 뭐 좀 있으시지만 이마를 치켜 떠서 주름이 잔뜩 잡힙니다. 이렇게 이마를 치켜 떠야지 이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졸린 눈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요 눈 뜨는 근육이 고장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처져서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약간 졸리고 약간 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쪽에 수술 받으셔서 아주 잘생기셨어요. 아직 부기는 좀 멍 좀 들어있죠? 예, 잘생기셨어요. 딴 사람 같아요. 정말로. 딴 사람 같아요. 정말 딴 사람 같죠. 저도 사실은 다른 분이 온 줄 알았어요. 수술은 똑같이 하고 올라간 정도도 비슷한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수술에도 확 잘생긴 분 따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진 갖고 왔어요. 딴 사람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분은 보시면 옛날에 뭔 수술 받았는지 눈이 많이 망가지셨고요. 이쪽은 안 떠집니다. 예, 그래서 수술하셔서 꽤 좋아지셨어요. 뭐 아주 이쁘진 않으시지만 뭐 이건 정상이라고 보고 이건 비정상이라고 보면 꽤 좋아지셨죠. 예, 그래서 눈꺼풀 처짐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쪽이 안면마비가 있어요. 안면마비 잘 아시죠? 연세 드시면은 제법 있습니다. 뭐 10년 전에 조금 마비 있어서 회복 안 되신 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마비 있어서 막 눈도 안 감기고 막 침 흘리시는 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마비 은근히 많거든요. 안면마비. 구아나사라고 하죠. 이분은 안면마비가 있고 나서 잘 안 고쳐지고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얼굴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눈썹도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다 처져요. 눈도 잘 안 떠집니다. 이것도 눈꺼풀 처짐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술을 하는데 사실은 뭐 눈 뜨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처진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좀 좋아지셨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거랑 많이 좋아지셨죠? 아직 부기는 있습니다.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실밥 뽑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자, 이분은 좀 이상해요. 거꾸로 보는 것 같죠? 네, 저도 이거 보면 막 멀미 나요. 여기 코고 여기 눈썹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인데 이 피부여 중에서 아래 눈꺼풀이 이 지방이 굉장히 많으세요. 워낙 많아갖고 이게 눈꺼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처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윗눈꺼풀도 처졌긴 했지만 주로 아래 눈꺼풀이 축 처져서 모양이 좀 이상하시고 특히 이런 분들은 눈을 감으시면요. 눈이 감겨서 눈을 보호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노출이 돼요. 잘 안 감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르고 아프고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능적으로 또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지방을 제거를 해주고 너무 늘어져 있는 걸 팽팽하게 당겨주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수술해서 젊은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죠? 이 정도면 평균적인 연세 드신 분의 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분은 뭐냐면 이분도 안면마비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비가 있으면 얼굴 전체가 축 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 눈꺼풀도 이렇게 축 늘어집니다. 근데 늘어지는 정도가 꽤 심하셔서 눈 감아보세요 하는데도 눈이 안 감길 정도로 마비가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눈이 많이 이렇게 빨갛게 되고 충혈되고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주무시기 전에 촉촉하게 눈에 연고 놓고 주무시고 관리를 매일매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눈을 안 감기고 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지내시다가 왜 그냥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이 귀찮고 방치하고 놔두신 겁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질 정도로 심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 수술할 때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고쳐야겠다 생각을 해서 좋아지셨는데 예, 제법 좋아지셨습니다. 이분은 요거를 그냥 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피부를 떼다가 여기다 이식을 하고 여기 당겨주고 하는 수술을 받으신 겁니다. 이런 수술은 시간은 한 1시간쯤 걸리세요. 많이 오래 걸리는 수술이죠. 한쪽만 받으셔도. 그래서 어쨌든 많이 좋아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눈꺼풀의 처짐이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고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단순히 처져서 좀 나이 들어 보인다. 모습이 거울 보기 싫다. 그러면 쌍꺼풀 없이도 가능하다. 물론 쌍꺼풀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돌아가신 분이죠. 예, 예,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눈썹이 안 맞질렀던 모양이에요. 예, 둘러둘러 의사들끼리 도는 얘기로 어디서 받으셨거든요. 눈썹이 찔러서 받으셔서 이렇게 처음에 도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 수술 받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입방을 하나 찧었어요. 왜 뭐 저런 수술 대통령이 받냐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제법 자리 잡아서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쌍꺼풀 없이도 가능하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1시 15분인데요. 5분 제가 질문 이 자리에서 받을게요. 건조증의 증상이요. 대표적인 게 이물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증도 있어요. 우리 눈에 당연한 소리지만 손가락으로 검은 동자 건드리면 아파서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눈꺼풀은요. 눈꺼풀의 안쪽 면은 항상 눈이랑 부대끼고 있습니다. 눈꺼풀하고 눈이랑 맨날 부대끼는데 우리는 그 눈꺼풀이 눈을 부대끼는 거는 모릅니다. 그 뜻은요. 눈꺼풀하고 검은 동자 사이에 윤활제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눈물이거든요.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윤활제 역할하는 눈물이 항상 이렇게 깔고 있는 보호막인데 그게 양이 많지가 않지만 연세 드시면 그 양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 윤활제 역할하는 눈물이 줄어들면 눈이 깔깔하고 아프세요. 그래서 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깔깔하고 아프신 거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고래에서 생기신 거죠. 눈물이 없으시면요. 우리 눈에 눈물이라는 게 눈의 표면을 고르게 적셔서 빛이 깨끗하게 투과하도록 표면을 굉장히 고르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마르시면 군데군데 이렇게 얼룩덜룩 마르면요. 빛이 들어가다가 통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꺾입니다. 물이 있는 곳 없는 곳 있는 곳 없는 곳 지나가는 거랑 깨끗하게 물이 쫙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의 눈물의 역할이 사물을 맑고 투명하게 보이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건조증이 있으면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참 들여다보시거나 TV를 밤새도록 보시면 눈이 표면이 말라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잠깐 쉬다가 좀 깜빡깜빡하고 하면 도로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이는 것도 사실은 눈물이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백내장의 증상도 그럴 수 있고, 뭐 망막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대답을 제가 눈물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눈이 이제 동그랗잖아요. 검은 동자가. 근데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할 때는 아래 눈꺼풀은 안 움직이고 윗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런데 건조증 있는 분들이 사실은 눈을 깜빡깜빡할 때 윗 눈꺼풀이 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감고서 도로 뜨는 분들 계세요. 깜빡깜빡이 아니고 이렇게 뜨다가 말다. 제대로 안 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은 동자 중에 아래 3분의 1이 약간 마르세요. 눈 뜨고 잘 때 특히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 3분의 1이 좀 마르시면 거기가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선을 약간 밑으로 보시면 약간 좀 뿌옇게 보이는 게 그럴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답변은 일단 눈물에 초점을 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